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 공고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실제 사례로 제가 받았던 보정 공고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대부분의 분들이 받게 되는 보정 공고 내용입니다. 보정서를 받아보시면 대부분 1번 보정 항목에 지정이 돼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최근 대출 받으신 경우에 이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정리해달라, 이런 보정 공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정 공고 왜 중요한지, 또 그리고 실제로 나왔던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 보정 공고는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받았던 보정 공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정 공고에서 1번 항목에 나오는 것이 최근 대출을 정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분도 보시면 채권자 목록과 관련해서 채권번호 5, 6, 7, 8, 11, 12번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이 회생위원들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형식이 틀리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 내용 중에서 최근 채무로 보이는 채권 번호를 이렇게 특정을 하신 겁니다. 아니면 기간으로 특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달라, 이렇게 기간으로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 채권이 최근 대출을 받으신 채무에 해당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근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해서 입출금액 근거, 통장 거래 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제출하고 해당 부분의 형광펜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사용처와 사용 목적, 지출된 내역과 근거를 도표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라고 도표 형식을 예시로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이 대전지방법원이 이 최근 대출 정리하는 도표가 상당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역을 보시면 먼저 채권 번호를 특정하게 되어 있고요. 채권자를 적게 되어 있고, 차용금,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용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카드 대금을 납부하셨다면 카드 대금, 기존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채무를 변제라고 쓰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이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출된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지출한 날짜, 그리고 회생위원이 실제로 우리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의 원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길동으로부터 2013년 3월 1일 차용한 80만원 및 이자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적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법원에서 이거 최근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까지 요구하실까요? 이 내역이 2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역들을 보시고 어떤 걸 판단하시냐면, 이분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사업자금 이런 곳에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좀 사용 목적이 정상적이 않다고 보이는 사행행위라 이런 곳에 사용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사행성 지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내역으로는 특정 개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용처가 무분별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 이거는 낭비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도박, 주식,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 스포츠, 토토 이런 곳에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냐면,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신청하시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금액들을 탕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채무를 아무래도 변제해 나가는 동안 변제가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변제 금액을 적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상대편 채권자 입장을 고려하면 이분이 사용처가 이렇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탕감을 또 많이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중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적정하게 변제율로 채무 조정 금액을 정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처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지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내역을 보시고 이렇게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사행행위로 사용되는 등 좀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그만큼 올려서 변제 금액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뭐 인터넷 글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최근 대출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글들도 좀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정리가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 권고예요. 최근 대출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정리하라고 하는 보정,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많이 나오는 보정 권고 내용들을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영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